안녕하십니까. 정치꾼들의 언어, 행동, 처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감염병을 되게 앓고 일어난 친구의 얼굴도 볼 겸 친구들이 만나 두서없이 그동안 있었던 얘기들을 나누며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얘기 저 얘기 세상 얘기를 하다가 며칠 전 대통령이 출연했다는 JTBC 대담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못 봤지만은 그 프로를 봤다는 두 친구가 얼마나 열을 올리며 개탄을 하는지 집에 돌아와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북관계, 대적관계, 국방안보의식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국가안보, 국방의 최종 책임자 이전에 언제 목에 칼을 들이밀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주적인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식부터 상식적인 우리 국민 수준과 감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괴이함을 아무 거리낌도 없이 드러내놓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든 말든 자나깨나 적화 통일을 위한 남침 준비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핵과 미사일까지 완성했다며 큰소리치는 북한. 이제 미국도 때릴 수 있는 ICBM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며 여차직하면 남한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치고 나오는 저들. 그렇게 함부로 날뛰는 북한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극도로 신경이 쓰이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밤잠도 설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감정과 위기의식만큼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 대통령 문재인, 그의 천연덕스러움을 보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과 적개심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랐던 대목만 그대로 되살려 옮겨보겠습니다. MC 손석희가 물었습니다. 남북관계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원위치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하고 문 대통령에게 까놓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목소리 톤을 높여서 손석희에게 오히려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비판할 문제가 아닌데 왜 비판을 합니까? 그건 끝까지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지. 그 과정이 비판받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노무현 정부와 다음 문재인 정부 두 정부 동안에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반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목함 지뢰 사건 이런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많은 아까운 우리 군인들 심지어 민간인들까지 희생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잘 지킨 겁니까? 진보 정권이 훨씬 잘 지킨 것 아닙니까? 하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손석희도 억장이 무너져서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찌그러져 할 말을 못하고 있는 듯한 태도가 역력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어떻게 서슴지 않고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안보가 뭔지, 대통령의 역할, 국군 통수권자라는 막중한 책무의 의미는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제정신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를 퍼부은 우리 재산,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발시킨 도발 행위를 비판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 부족을 비판할 일이라니요. 적의 대규모 파괴 도발 행위를 당하고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다니 펄쩍 뛸 일 아니겠습니까?
도발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징, 보복하는 것이 안보 아닙니까? 얻어 터지고 생명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당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 전략입니까? 그걸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대통령입니까?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군사적 충돌은 없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비판할 문제가 아닌데 왜 비판을 하느냐고요? 학교 폭력배 일진에 술, 담배 심부름하고 용돈 갖다 바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비유 맞추며 지내는 것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겁니까? 자식보다 어린 놈의 비위 맞추고 눈치 보고 수백억짜리 건물을 폭파시켜도 말 한마디 못하고 꾸역꾸역 참는 것,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대변인 역할까지 하다가 지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오지랖 넓게 왜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어 중재자니 중간 역할이니 하느냐 하는 흉을 잡혀도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평화입니까? 국민들의 비판 소리가 하늘을 찌르든 아들뻘도 안 되는 놈에게서 조롱을 당하든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전해야 할 메시지를 그냥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그게 바로 좌파 핵심 운동권들이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행동 양식이라고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죽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어 행동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놀랍도록 뻔뻔하고 얼굴 두꺼운 좌파 운동권의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기사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서 그 핵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운동권의 행태를 이해하는 교과서로 삼어둘 만한 실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 초호화 혈세잔치니 진시황 즉위식이니 하는 등의 딱지를 붙여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대라는 취임식 비용 33억 원과 참석 인원 5만 명 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당초 문정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40억 원을 취임식에 쓰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때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을 크게 앞서 있을 때였습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4월 24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역대 대통령 취임식 중 가장 큰 비용인 33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코로나 민생 회복 시국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초호화 혈세잔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며칠 후에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서서 진시황 즉위식도 아닐 텐데 윤석열 당선인의 초호화판 취임식에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간다고 개탄했습니다. 이어서 전용기 의원도 윤 당선인은 코로나 민생 회복 시국의 취임식을 왕즉위식으로 만들 셈인가 하고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작년 8월 행정안전부가 예산안을 짤 때 대선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 1위는 이재명이 25%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윤석열이 18%였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그런 추세가 한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특급 호텔 만찬도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통째로 전세낸 특급 호텔의 화려한 불빛은 국민들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는 식으로 악선전을 하고 있지만 과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만찬들도 특급 호텔에서 음식과 모든 서비스를 출장해서 제공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금수완박 입법 과정의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막을 알고 보면 정치꾼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피도 눈물도 양심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투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산당식 투쟁 방법인 악선전, 헐뜯기, 흠집내기일 뿐 진정한 애국, 애족, 사랑, 축하의 마음은 없습니다. 패배감과 열등의식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걸 극복하고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